하여간, 하여간 오늘도 깨알 재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여는요, 어떠한 심오한 뜻을 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지의 깨알 재미에서는요, 요 하여를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하여 이 두 글자의 위치만 바꾸면 여하가 되죠. 그런데요, 요 두 단어가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반대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요. 하여를 붙여서 하여튼 아니면은 하여간 이렇게 부사로도 우리가 참 많이 쓰죠. 여하는요. 여하튼 그러니까 어쨌건 뭐 요러한 의미인데요. 요 부사의 의미도 나눠보고요. 하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여하는 이렇게 귀를 그릴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퀴즈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품사 중에서 부사가 있습니다.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다음 부사 중에서 한자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쓰는 부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간, 뭐 물론, 종종, 매우, 기필코, 아무리, 가령, 굉장히 이런 말들이 다 어떤 말을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 수식해주는 수식어인데요. 한자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개가 아닙니다. 정답은요. 요 매우랑 아무리 요 두 개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한자 뜻을 품고 있는 부사인데요. 어떤 뜻일까요? 하여간은요. 어찌 한자가 들어갑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아무튼 이러한 뜻이 하여간이고요. 물론은요. 더 이상 논할 것,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종종은요. 그죠?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죠? 늦긴 늦는데 종종 늦어 하면은 그쵸? 어느 간격을 두고 좀 늦는다. 그래서 여기 시종자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의외죠. 그리고 기필코는요.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서 단호한, 꼭 틀림없이 이런 뜻이 들어가고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정한다 이런 뜻으로 거짓가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는 큰 느낌이잖아요. 보통 이상의 대단히 크고 훌륭하다 할 때 우리가 굉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굉자는 클 굉자고요. 장자는 장할 장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편하게 쓰는 부사가 한자 뜻을 이렇게 품고 있었네요. 오늘의 주제어인 이 하여, 어찌하에 같을 여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뜻이 어떠냐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여 하면요. 하여가가 다들 떠오르시나요? 고려말 이방원이요. 그 고려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보낸 시조가 하여가였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려보세. 조선의 건국을 앞두고 고려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설득하고자 보낸 내용일까요? 정몽주는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로 답을 하는데요. 조선의 건국을 반대하다가 정몽주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방원의 이 하여가 그를 설득하고자 함일까요? 그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결국은 스스로 정한 답, 그러니까 조선을 세우는 데 뜻을 따르시오. 이러한 식의 선포였습니다. 하여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이렇게 명령, 결정되었으니 따르시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여와 여하의 의미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한자는 이렇게 같은데요. 글자의 위치가 바뀌면서 그 의미가 좀 반대적인 성향을 띱니다. 하여와 여하는요. 초한지에 잘 나타나는데요. 초한지 다들 아시듯 항우 장사와 유방, 그러니까 두 군주이자 장수인 두 사람의 전쟁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항우는요. 하여 정책을 폈고요. 유방은요. 여하 정책을 폈는데요. 두 장수를 통해서요. 두 낱말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리더십은요 상당히 다릅니다. 항우는 금수저로 태어났죠. 가진 능력도 너무나도 많고 뛰어나다 보니까요. 부하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자만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
결국 나를 따르라 이런 독단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 하여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유방은요, 흙수저의 능력도 부족하고 정말 장점이 별로 없었는데요. 단 한 가지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항상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면서 소통하고 지혜를 모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방은요, 집단지성의 우수성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 여하의 정책을 사용한 유방이 최고의 장수였던 항우를 상대로 대승을 하여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듯 유방의 일화는요, 참된 지도자, 그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방의 소통과 경청의 그 자세가 너무나 탐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장착해야 될 자세인데요. 아, 이런 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청, 득심.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소통과 경청으로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한자의 깨알림이 어떠셨나요? 하여와 여하의 이 상반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저도 여러분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